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되지만 스피커폰처럼 해가지고 이 방식을 동원해서 얘기할 수도 있게 그렇죠. 통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방식을 동원해서 공장이다, 회사다 그럼 어떤 부서에 직접 자기가 마이크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냥 뭐 스마트폰에다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일반 마이크로서 그쪽에 스피커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쪽에 CCTV가 있으면 CCTV는 아니면 캠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캠 카메라 형식이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도 그쪽을 보고,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상방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다. 인터폰처럼 상방 간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회사 내나 어떤 공장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인터폰 기능을 주는 건데, 인터폰이 유선이냐 이렇게 무선이냐, 그 인터폰은 여기서 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유선 방식도 될 수 있고 무선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폰의 숫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를 100군데든 200군데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안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다 그러면, 채팅 사이트다 그러면 상대방이 수시로 거기에 접속해 있을 때 거기서 쪽지를 보내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문자식으로 상대방도 카톡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통신 기능, 스마트폰처럼 통신 기능이 아니더라도 인터폰처럼 하는데 인터폰 안에 문자 메시지가 같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일종의 통신이죠. 새로운 형태의 통신.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그래서 컴퓨터다. 그럼 컴퓨터 카톡 깔아놓듯이, 카카오톡 깔아놓듯이 컴퓨터 안에 특정 사이트 안에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어떤 앱을 갖다가 탑재를 했을 때 그 앱을 통해서 서로 문자 메시지나 영상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한 사람만은 건 영상 통화하듯이 그 안에서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그 통신 요금이 좀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을 좀 벗어나 봅시다. 일정 지역 내는 어떻습니까? 1km다, 2km다. 그러니까 약간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신을 서로 이렇게 그 통신 기기만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또는 스마트폰에 그 앱을 탑재하고만 있으면, 그렇죠, 앱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또는 자동차에 어떤 무선 TV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렇게 자동차에 스피커폰 따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다르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영상이나 음성 정보로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에 만들 수 있으면, 서울 시내다 그럼 범위가 좀, 중계기가 이제 구석구석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중계기가 있으면 훨씬 더 잘 된다. 이 전파가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2개나 3개나 4개나 5개나 회사 마음대로 하십시오. 10개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신호가 뚜렷합니까? 안 뚜렷합니까? 네, 신호가 뚜렷하죠. 하나의 신호가 안 될 때 그것을 2개, 3개, 4개, 5개, 10개 또 다른 주파수를 변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밀 통신도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숫자로 대화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암호처럼 암호화된 그런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통신도 가능하고, 거기 있는 것을 통해 상대방을 아예 그냥 워키토키 방식이 스마트폰처럼 작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좀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캠카메라처럼 만들어 놓는데 캠카메라나 블랙박스가 아예 그냥 워키토키를 같이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렇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번호가 부여가 돼야 되겠죠. 회사에서 중계 기능을 갖고 있으면, 아니면 한꺼번에
컴퓨터의 어떤 채팅방이다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특정 상대방만을 비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전체를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워키파키 동호회다, 오토바이 동호회다, 아니면 자동차 동호회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얘기할 수도 있게끔 앱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회사 내에서는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런 그 사이트를 카톡처럼 기능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에다 그런 앱을 넣어도 되고 스마트폰을 그냥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냥 만들어 가고 서로 간에 전파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워키토키 동호회가 한 100명이다. 자체적으로 어떤 주파수를 선택해서 그걸로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위성으로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쏴주는 위성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워키토키 방식은 지상파거든요. 워키토키 방식이 지금은 한 3km, 5km 안 되죠. 그럼 그거를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굵기가 파형의 크기가 틀린 전파를 묶음으로 2개, 3개, 4개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몇 개를 하든 이런 것을 싸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멀리 갑니다. 훨씬 더 멀리 가고 그것을 서로 간의 어떤 중계기를 자기 집안의 특정 지역에 사는 동호회 회원들이다, 또는 가입자다, 그럼 거기다가 중계기를 이게 많은 조그만 하나 놔두면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재증폭 구조를 해줘요. 그럼 그런 식으로 중계기가 있으면은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 이런 데도 상당히 전국망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통신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축 비용이 거의 들지를 않죠. 가입자 집에 그냥 중계기 놔두면 되니까 조그맣게. 그럼 구축 비용이 돈 안 드니까 그냥 공중파처럼 전파만 쏘면 되니, 전파만 쏘면 서로 이렇게 공중파처럼 운영을 좀 하면 되겠다라는. 기지국 몇 개가 더 강하게 뚜렷하게 증폭하기 위해서 기지국 몇 개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통신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 뭐 그 안에서 각종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본다, 워키토키 방식을 하는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면 그 안에 각종 앱들이 있어. 생활 속에 밀착 서비스, 뭐 슈퍼 배달, 그다음에 음식 배달, 그다음에 그 각종 오토바이 배달, 농달, 이사, 뭐 등등등 앱을 원하는 앱을 다 깔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다. 이 스마트폰 자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은 주파수를 몇 개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체 주파수 발생기도 있을 수 있고 주파수를 수신해서 그 에이사 레이더처럼 증폭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내가 발신을 하든지 수신을 하든지 재증폭 구조.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10개의 스피커, 10배의 그 스피커, 10배 확성기로 전달된다. 10개 확성기에서 각각 그 서브로 밑에 10개씩 갖고 있어서 다시 확성을 해주면 출력이 강해집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제가 음향기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방식을 통해서 수신을 할 때도 다시 재증폭을 하거나 발신을 할 때도 이런 중폭 구조를 거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이런 중폭 구조를 가지는 이런 통로, 전파의 통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파의 통로를 서로 그 간격이 틀린, 나사의 회전 간격이 틀린 회전 간격을 이렇게 한 포씩으로 전파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파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일종의 그 전파 신호다 그러면 뭐 구리선, 동축 케이블처럼 구리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전파를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파동이 틀린 서로 저기 구리선의 두께를 좀 굵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신호가 어느 정도 일정 파형은 유지를 한 채, 이렇게 신호를 증폭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전파, 그 통로를 좀 넓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그 구리선의 굵기를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신호가 그것도 중폭이 됩니다. 통로 구조를 통해서 나사식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통해 통로를 지나쳐도 되고 여러 가지 중폭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신호를 뭐 특정 그냥 기계식 변환기를 통해서 신호를 중폭시켜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회사별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의 워키토키 방식으로 회사 내 또는 공장 내에 구축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컴퓨터 상에서 또는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통신하거나 또는 유선상에서도 가능하고 무선상에서도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쪽을 내가 사정을 가정을 지금도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블랙박스 자체가 그렇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쪽을 전송을 영상 전화를 하듯이 그쪽 사정을 가입자가 이렇게 딱 비춰주면 그것이 그대로 나의 스마트폰에 올 거 아닙니까? 나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렇죠. 워키토키 방식의 통신망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에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채팅방처럼 채팅방에서 그 영상 전화를 영상으로 곧바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것을 100명이 동시에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곧바로 실시간 통화해가지고 채팅방에서 이렇게 자기가 100명하고도 동시에 채팅하거나 이렇게 1000명, 1000명 이게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특정 몇 명만 가능하거나 이렇게 또 그 사람과만 가능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어떤 소식을 전파하는 이런 기능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방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는데 실시간으로 100명한테 전송한다. 그 앱을 통해서 전송하고 컴퓨터 앞에 있다면 컴퓨터 안에서 그 앱이 있겠죠.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고 채팅방처럼 부서 전체도 실시간으로 각 공장이다 사무실이다 부서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카톡 단톡방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체계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통신 체계로도 가능하다. 블랙박스도 가능하고 무선 TV도 가능하고요. 뭐 공장에 그냥 CCTV 형식도 가능하고 캔 카메라처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 음성 녹음을 신호가 그쪽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 전달이 된다든지 해서 그 특정 그 신호 삐삐처럼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그 녹음 음성을 삐삐처럼 멀리 스마트폰을 뺏겼을 때 그래서 딱 누르기만 하면은 그래서 녹음 실시간으로 녹음이 가능해서 촬영을 하면 좋은데 뭐 촬영 못 하겠네 맞을까봐 위험에 처할까봐 딱 누르기만 녹음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알고 외부 회원들 같이 동호 회원들이다 그러니까 특정 그렇죠 위험에 처한 것을 해결해주는 그 비상벨 시스템의 그 회사가 그것을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그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그렇죠 회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원 자기 회사에 소속한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식으로 비상벨 시스템도 가능하다. 비상벨 시스템도 여기다가 인터폰처럼 신호를 줘가지고 거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폰 가입자, 워키토키 강압자에게 그것이 전달이 된다. 그것이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증폭이 다 가능하다.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와 배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전파가 이제 저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 여러 개, 두 개, 세 개 되는 게 배와 배, 항공기, 드론, 뭐 비행체, 드론, 또는 드론과 지상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그것은 제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위성과 유성과 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다. 꼭 스마트폰 기기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냥 블랙박스, CCTV, 캠 카메라
회사 내에 또 다른 통신 체계, 삐삐 체계, 삐삐처럼 이런 작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런 통신이 가능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통신 체계를 구축을 하시면은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컴퓨터 안에서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게끔 채팅 서비스처럼 모두가 이제 그 기기를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워키토키 기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기를 이제 회사가 그래서 그 부서를 갖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부서를 딱 보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촬영을 한다. 어떤 매장을 전국에 있는 300개 매장을 동시에 연결해 가지고 그쪽 사정을 CCTV로 곧바로 보거나 그러면 친속 대응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도 가능하다. 편의점이다 그러면 편의점 전국에 뭐 아까 서울 지역에 2,000개를 가지고 있다. 2,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CCTV를.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을 때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캠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해 놓거나 CCTV를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고 또 다른 통신 기기를 무선 TV를 설치해 놓거나 블랙박스를 설치해 이것이 서로 간의 기기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정 어떤 앱이 될 수도 있고 유선 무선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지적재산과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